안녕하세요. 트위터 읽어주는 여자 트윙여 홍은채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가을이 되었어요. 항상 안에서 방송을 하다 보면 답답하고 좀 재미도 없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역시 계절은 가을이지. 근데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리프레시 되는 기분? 그런 기분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밖에 나오고 빨리 퇴근도 하고 싶은데 누가 그렇게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바쁜데 귀찮은데 누가 이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저희 ICO 투데이의 컨텐츠에 코인 읽어주는 뭉요 컨텐츠가 있었는데 뭉요님께서 템코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템코 측에서 그 영상을 보고 할 말이 있으시다며 저희 회사까지 쫓아오시겠다고 합니다. 귀찮아. 하지만 제가 아니면 누가 또 이런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역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트윙여 홍은채밖에 없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템코 대표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가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템코 대표님이 저희 회사에 오시는데요. 저 인터뷰 신이에요. 인터뷰 신. 제가 아주 독하고 센 질문들로 템코 대표님을 당황시키겠습니다. 나 원래 약간 손석희 닮았다는 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후오비 카니발 할 때 네. 저희 오셔가지고 인터뷰 그때 제가 에어드랍 했는데 네. 왜 안 주시죠? 에어드랍은 저희 이제 TG라는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 그 이메일 주소로 이더나 아니면 RSK 지갑이 생성이 되면 그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듯. 언제까지? 아마 1월 안에는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길다. 김이 길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요? 네. 뭐죠 이 자신감? 저희가 사실 이렇게 재미없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 하셨던 내용들은 좀 이제 걷어내고 진짜 저희가 궁금한 다소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일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긴장되는데. 그래요? 네. 사실 저도 좀 그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투자처가 새로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장안의 화제인 것 같은데 한투파, 한국투자 파트너스. 네. 왜 웃으시는 거죠? 이 투자처 어떻게 받으셨는지. 한 5개월 정도 걸렸었어요, 사실은. 오. 왜냐면 블록체인을 해가지고 실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강도 높게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템코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의 밸류가 높았고 또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하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디앱으로서 그런 가치가 많이 인정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 현실 모델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처음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템코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결정해 주신 것 같아요. 과정이 네. 어떤 다른 프로젝트들하고 이제 결어서 네. 선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혹시 백이 있으시거나 약간 이렇게 혈연식 학연 이런 혈연. 그런 거 아니시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이 스타트업 하면서 조금 많은 이제 네트워크도 하나의 또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되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저희들 비즈니스 모델이란 템코에 대한 프로젝트 자체로 다가갔고요. 물론
이제 한국투자 파트너스 안에서도 블록체인에 워낙 관심이 많고 이게 4차 산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은 많았는데 그런 밸류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기가 어려웠었던 거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저희하고 인연이 닿아서 이제 우연한 이런 기회. 우연한 기회 이렇게 네. 닿아서 이렇게 좋은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RSK 얘기를 빼놓을 수가 네. 없는데 홍보를 하실 때 RSK 네. 이야기를 제일 이렇게 전면에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꼭 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RSK로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딱히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네, 약간 좀 튀니까 네. 약간 관종기처럼 아하. 다른 프로젝트들과의 어떤 차별점을 위해서 RSK와 이제 협업을 하시는 네. 건지 네, 라고 좀 이제 많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RSK를 활용하는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처음으로 알려진 게 이제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이제 그 노드들이 이제 가장 많이 분산화되어 있고 그게 결국은 블록체인을 가장 안정화시키는 거에 일가견을 두고 있는데 모든 인프라는 갖춰져 있었지만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툴이 없었어요. 근데 RSK라는 이 회사에서 5년 넘게 이제 이런 툴을 빌드를 하면서 이더리움처럼 이런 생태계를 비트코인 내에 만들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가장 크게 매료가 되었고 또 저희 개발자진 내에서도 이제 다른 많은 플랫폼도 활용을 하고자 했는데 그나마 가장 안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빌드를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활용하는 스마트 컨트랙이 RSK라는 이제 확정을 지어서 저희가 아르헨티나까지 날아갔어요. 그래서 뭐 38시간 비행하고 거기서 3주 있으면서 필드 테스트도 하고 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뭐 있는 각 이제 관료들이라든지 이제 각 담당자들 만나보면서 아, 정말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제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가스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트랜잭션 스피드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서플라이 체인을 하는데 가장 안정적이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RSK 네. 쪽에 이렇게 아는 사람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RSK를 처음에 저희가 뉴욕 컨센서스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서 이제 저희들의 프로젝트를 무작정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제시를 했고. 아 무작정 막 이렇게. 예. 그렇죠. 네. 배가 오네요. 그 묵녀님 그 콘텐츠 네. 보셨어요? 아, 봤어요. 제가 아. 홍콩에 가 있을 때 그걸 봤는데 되게 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었습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들이 다 약간 묵녀님 거기에 있던 내용들로 질문 드린 건 아시죠? 그렇군요. 되게 변명하고 싶다고 들었었던 네. 것 같은데 모르는 아. 척 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네. 정말이지. 그래도 묵녀님 컨텐츠에 있던 또 내용인데 그 물류 관련 산업에는 그 다양한 중간 유통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운송 업체도 있고 창고 업체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이 많은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 참여를 해야 생태계가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는 네. 건데 이 많은 회사들을 어떻게 네. 이제 끌어모으실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 네. 좀 자세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 건지. 가장 저희들이 처음에 저도 진짜 이거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이 어떻게 해야지 이 모든 물류 관계자들을 모을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많은 파트너들을 저희들한테 참여를 시킬 수 있나 해서 많이 만나뵀어요.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데이터가 가치가 있어야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에 스테이지 있으신 분들이에요. 뭐 제조업자라든지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도 맨 처음에 있으신 분들,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즈케이스 네니아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 이제 유기농 제품을 만드는 업체잖아요. 이런 데서 내 제품을 이렇게 벤더사한테 요청을 해서 내 물건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네. 백서를 보면 네. 좀 블록체인 물류 프로세스를 검증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약간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네. 약간 구렁이 감 넘어가듯이 그냥 이렇게 슉 넘어가는 네.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네.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냉정하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네. 변명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백의 시간을. 네. 맨 처음에 이 데이터를 연결을 했을 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돼야지 되는데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스페시픽하게 쓰게 되면 너무 한 곳에 치중돼서 이 회사는 뭐 물류만 하는 회사인가 아니면 이 회사는 뭐 백신만 하는 IoT만 하는 회사인가라는 거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약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쓴 면이 있고요. 이제 그 대신에 저희는 그 데이터가 연결됐을 때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밸류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더 집중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템코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밸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백서 내용을 네. 더 이렇게 뭐 보완하거나 추가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제 백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BRD라는 거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BRD라는 게 이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 BI 툴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컨슈머 마켓을 어떻게 정말로 실제 빌드를 할 것인지를 이제 IT랑 비즈니스 쪽에서 이제 같이 설계도를 꾸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가 다 되고 되면은 이제 옐로우 페이퍼처럼 테크니컬 사이드의 페이퍼도 릴리즈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파일럿을 할 때 실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옮겼었나요? 네. 아, 맞습니다. 진짜요? 예. 그 문제는 없었나요? 문제가 당연히 있었죠. 왜냐면 이제 지금 현재 블록체인은 사실 애기 단계잖아요. 이게 완전 성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문제가 되게 컸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뭐 일반적인 텍스트 같은 경우에 올리기가 되게 쉬워요. 그게 장문이든 중문이든 단문이든. 하지만 이게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사진화된 파일이라든지 영상인 경우에는 이거를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 자체가 되게 벌든이 되게 심하거든요. 왜냐면 이 정보 자체가 진짠지 가짠지를 모든 마이너나 노드들한테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되게 많은 그런 데이터 검증비를 내줘야지 되잖아요.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제 고민이었었고, 또 그렇게 올리게 되면 많이 느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거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블록체인 업계의 지금 하나의 이제 해결에 대한 숙제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고 어려움을 느꼈었습니다. 해결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뭐 POW 말고도 뭐 DAG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디포스로 하고 서버는 따로 둬야 된다, 아니면 서버는 따로 두고 해시태그 값만 올리면 된다.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어느 하나 지금 아직 완벽하게 성숙한 답안을 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모든 데이터를 쪼갠 다음에 다시 그 쪼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하는 뭐 샤딩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다 성숙하지 못한 기술이고, 뭐 IPFS도 나오고 있지만 거기서도 아직 어느 정도의 에러가 있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테스트해야 되는 과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좋은 거는 많이 큰 데이터들은 그거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고유 밸류들만 이제 해시화를 해서 블록체인에 올리고 그거를 다시 끌어다 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말씀하신 것과 연관된 질문을 네. 좀 드릴게요. 근데 사실 조금 좀 추가 질문이고, 네. 제가 사실 잘 이렇게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이걸 그냥 드릴게요. 저한테요? 여기부터 네. 이렇게. 문제가 어렵네요. 그쵸, 어렵죠? 거의 뭐 수학 문제 푸는 느낌인데. 1번 이거 어려워. 말씀하시는 어떻게 거죠? 어렵다니까요? 이제 현장에 데이터 처리할 때 왜곡 문제가 이제 모든 물류 프로젝트가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문제는 왜곡도 있지만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가 있어요. 대기업들은 사실 파악을 웬만한 건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팔고 나면은 클레임이 들어요. 왜 이게 찌그러져 있지? 왜 이게 녹슬었지? 그럼 이 안에는 못해도 한 4개의 그 밸류 체인이 들어가 있는데, 창고업체라든지 뭐 운송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는 하나로 연결된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코드를 가지고 어디서 돼 있는지를 조목조목 분석을 하고 이게 정말로 우리 회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의 벤더의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클레임 비율이 낮고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세일즈 측면에서 많은 이제 이익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되게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들이나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런 인프라를 갖기가 되게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데이터 왜곡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왜곡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활용되는 게 이런 서플라이 체인 블록체인이고,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그런 왜곡된 거를 찾을 수 있는, 빨리 찾을 수 있는 연결된 밸류 체인을 갖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를 찾는 게 제일 좋고, 뭐 변호사분들이랑도 유통 쪽 이야기를 해보면 소송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어디서 이게 잘못되어 있는지 찾는 것이다. 그것만 찾아도 많은 그런 지금 현재 실존하는 문제들을 풀 수 있다. 거기에 블록체인이 애드만 해줘도 엄청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갑자기 아이돌 사진이 나와가지고 제가 간단히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당황스럽네요. 오라클 문제에 대해서는 물류 데이터 특유 해결법이 따로 있으신지, 미들웨어를 딜할 저희들도 이제 그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일반 서버지만 해시화된 데이터가 올라갔을 때 이 데이터가 중앙에 집중적으로 처리되다 보면은 이거를 빠르게 뽑아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엑셀 같은 것도 뭐 많이 활용해 보시겠지만 데이터 수가 많아지면은 이게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는 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이고, 이 안에는 이제 많은 이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이제 기술들을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는 현재 저희 CTO가 사실은 뉴욕 월가에서 이런 리스크 쪽 빅데이터 툴 쪽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둡이라는 시스템을 이제 나와 있는 걸 하고자 해요. 그렇게 되면 현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것도 빠르게 뽑아볼 수 있고, 정형화돼서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도 빨리 오르거나이즈해서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미들웨어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그런 기능을 인베드해서 쓰는 게, 그래야지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데이터 자체가 안 그래도 밸류가 있는데 뽑아 쓰는 것도 확실하게 뽑아 쓸 수 있어야 내가 어느 중소기업이든 내가 이거 빨리 찾아보고 싶어, 1년부터 3년까지 얼만큼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 거에서 뭐가 페인 포인트인지를 찾고 싶어 할 때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서 다른 기업들이 정말로 이 분야에서만큼은 스타트업이지만 정말 밸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 공급망을 혁신하겠다는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들도 그렇고, 네. 뭐 이제 중국의 V체인도 그렇고, 이 프로젝트들하고 차별되는 경쟁력, 템포만의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템코도 다른 서플라이 체인 블록체인처럼 그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거에는 중점을 둬요. 그건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데이터를 연결하는 거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솔루션도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다른 이제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도 많이 되게 요즘에 혁신을 많이 하고 정말 좋아요. 프로젝트들도 좋은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고, 내가 그 프로젝트 안에 들어온 데서 블록체인을 돌린 거가 진짜니까 믿어달라고 하는데, 그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사실 노드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나 기관들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그런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제거할 거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선택을 했고, 비체인도 되게 좋은 회사고 계속적으로 중국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많이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 또 로컬라이제이션 문제가 있거든요. 비체인이 한국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바로 독자적으로 실행하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서 약간 또 차별점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다 같이 풀어야지 되는 문제예요. 누구 하나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글로벌리 있는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이랑 다들 협업을 해서
비영리 기관을 설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랑? 저희들이 지금 뭐 아이콘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로지스틱 X라든지 지금 비체인 쪽이랑도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 여러 지금 다른 이제 한 5개 회사 정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이제 곧 저희들이 공표를 할 건데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정말로 이거를 현실화된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사실 가장 블록체인 근간이 모토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 관심을 이렇게 확 끌만한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저희 그 이번에 한투파에서 투자권 이외에도 되게 많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갈 예정이거든요. 되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소식들은 저희들 이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이제 제일 먼저 공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꼭 와주셔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저희 카카오톡에 오셔서 이제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1대1 대화를 통해서 많은 궁금한 점을 이렇게 많이 풀어드리려고 1대1 노력하겠습니다. 대화요? 네, 1대1 대화로서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예. 걸고 싶은데? 당황스러워. 이런 거 네. 노린 거였는데 제가 네, 마지막으로 저희의 인터뷰에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다음에 인터뷰할 대상을 직접 골라주셔야 돼요. 딱 이렇게 한 팀을 구체적으로 지목해가지고 이제 나만 당할 수 없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아무래도 이제 한국 자체가 블록체인의 어떻게 보면 글로벌 사이드에서 완전히 그 핵심이거든요. 밖에 나가면 한국에서 어떻게 됐느냐밖에 안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한국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고 이제 또 블록체인 하는 또 분야가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스테이지라는 또 회사가 있어요. 근데 스테이지는 이제 K-팝의 팬덤 문화를 블록체인화 하는 걸 하시는데 그쪽도 한번 또 해보시면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또 많은 흥미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사실 오늘 좀 약간 좀 독한 센 질문들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는 네.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되게 이렇게 잘 넘어가시더라고요. 부렁이 또 담. 네, 부렁이 밤 넘어가듯이 약간 술술술술 넘어가셔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독한 질문들로 또 이제 찾아뵈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도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게 했나요? 아니요, 저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너무 길면은 재미가 없어서. 아. 네. 너무 대비를 철저하게 해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되게 진짜 하나도 못 하고 왔어요. 점점 말을 빨리 하게 된 것 같아요. 랩하는 것처럼. 진짜 센 질문 할 수 있었는데 나는 템포 대표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착하게 막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실지 몰랐지. 나는 잘못 없어. 템포 대표님이 너무 착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내가 마음이 약해진 거야. 여기 있다. ICO 투데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트윙녀 홍은채였습니다.